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또 오랜만에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인사이트를 전해주시는, 우리가 또 생각하지 못했던 인사이트를 그냥 밤새 그냥 사무실에서 공부해서 알려주는 서병수 애널리스트 모시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얘기를 해주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좀 까매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원래 연구하면 항상 사무실 안에만 앉아 있어야 하얘져야 되는데 예. 이번에 연구를 많이 안 하셨나 봐요. 밖으로 돌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휴가도 안 갔는데. 예. 예, 오늘은 중국 전기차 얘기네요. 중국 전기차. 예. 뭐 잘 나간다. 뭐 중국 잘 나간다. 전기차 잘 나간다. 예. 뭐 많이 팔린다. 예. 그 정도는 압니다. 야, 저도 그 정도 얘기하려고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 네. 저도 이게 참고로 이제 저는 이제 뭐 제지만 계속 전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뭐 종목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들 찾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는데 예. 저는 원래 중국 기업을 잘 투자를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었어 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도 있고 이게 좀 재밌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미중 혹은 미국, 유럽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왜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시사점도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한번 좀 재밌는 내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자료 한번 첫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중국 전기차. BYD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뭐 BYD가 아니네? 예, BYD 아니고요. 일단 딱 첫 화면을 봤을 때 뭐 알만한 게 별로 없죠. 다 화면이 익숙하지 않을 거고. 아이토? 예, 아이토. 뭐라고 읽어야 됩니까? 아이토라고 하나 아이토? 봅니다. 예, 저도 글로만 봐서 모히토는 아니고 아이토입니다. 네. 예, 그래서 중국 전기차 브랜드 중에 아이토라고 한 데 있어요. 아마 한국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인상적이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한번 다음 거 보시죠. 아이토? 예. 예. 일단 그 전에 제가 요 아이디어를 가져오게 된 게 요 기사인데요. 6월 8일 날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에서 전기차들 관련되는 전 세계 전기차 몇 대나 팔렸나 통계가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4개월이라 하더라도 전 세계 전기차 집계하니까 한 6월 초쯤에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전 세계에 몇 대가 팔렸냐. 저는 이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제 플러그인 이 전기차라고 하는 PEV는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차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하고 이거 같이 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PHEV 두 개로 나뉩니다. 네. 예, 그래서 하여튼 충전할 수 있는 거. 예, 그렇죠. 충전할 수 있는 거고 BEV는 완전히 배터리로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석유 좀 때우기도 하지만 플러그해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네. 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요거 이제 플러그하는 전기차 비중이 4월까지 25%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이제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 가고 있구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배터리 전기차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즘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순수 배터리보다는 이쪽이 더 증가하는 있으니까 뭐 그렇다. 어디서 저렇게 팔리는 거? 저게 플러그 하이브리드도 합치니까 좀 그런 예, 거군요. 우리나라 요즘 예. 순수 전기차는 좀 확실히 덜 팔린다고 그러던데. 근데 그래도 순수 전기차 비중이 14%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이제 요것도 인상적인데요. 전 세계 팔린 신차의 18%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체감을 못 하시는데 세계적으로 높고 순수 배터리 전기차로만 하더라도 신차의 12%가 배터리용 전기차가 나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어디가 많이 팔렸어? 기업하고 관심이 많으니까. 뭐 BYD, 테슬라.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은 BYD가 제일 많이 팔렸고 테슬라. 벌써 BYD, 테슬라, BMW 하면은 숫자가 9자, 4자, 1자니까 차이가 크죠. 그럼 이제 증가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하고서 이제 다음 걸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까는 그 브랜드고 전기차 내에서도 그 브랜드별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세부 모델. 많이 팔린 모델 네. 10개를 꼽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4월 한 달 동안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모델이고 요거는 1월에서 4월까지 합산을 했을 때 가장 많이 팔린 모델들이에요. 네. 1위에서 10위까지 왔더니 역시 테슬라하고 BYD가 다 해먹고 있네.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 뒤쪽한 건 9위는 뭐냐? 폭스바겐인데 얘는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A2. 그래서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4월 한 달이 아니라 1, 2, 3, 4를 했더니 1, 2, 3, 4에서 합산으로 했을 때도 A2라는 게 7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BYD하고 테슬라야 뭐 얘들이니까 빼고 폭스바겐도 없고 A2?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A2는 과연 뭘까? 라는 궁금증이 살짝 들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이 주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넌 누구냐? 그렇죠. A2는 누구냐? 어. 나름 그래도 뭐 리오토라든가 뭐 여러 가지 중국차 브랜드들도 있고 많이 아는데 뭐지? 라고 이렇게 봤더니 요렇게 나와요. 이거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나온 건데 세레스 그룹이라고 있답니다. 옛날 이것도 처음 들어봤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냥 모르는 애들끼리 만든 거 예, 같아. 예. 근데 이제 인상적인 건 세레스하고 화웨이가 나와요. 화웨이가 들어가 있다. 예, 세레스하고 화웨이가 같이 만든 전기차 브랜드래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딱 생각죠. 화웨이? 화웨이는 왜 또 갑자기 전기차?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하고 네. 세레스? 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얘네 둘이 21년에 전기차를 요 브랜드를 처음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22년에 SUV 중에서 좀 소형인 게 M59 그리고 이제 중대형이 M7이고 M7이라고 죄송합니다. M7이요. 예. 제가 영화 딸립니다. 예. 요 다음번 중요하겠네요. 풀 라인업은 M9. 이렇게 해서 세 개를 팔았는데 네. 아까 이제 저희 앞에 보시면 4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게 이제 그 제일 비싼 네. 9인 거죠. 그리고 올해 4개월 동안 가장 많이 팔린 거에 7위 모델로 M7이 들어온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야, 7하고 9이 되게 많이 팔렸나 보다. 네. 보통 그러면, 이거 싼마이로 한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제가 가격대를 대략 봤는데, 물론 이제 기본 라인업이라서 완전하진 않지만, M7도 한 5천에서 7천만 원 해요. SUV로요. 오. 네. 전기차. 그렇게 싸진 않네요. 예, 싸진 않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M9 같은 경우에는 거의 7, 8천에서 1억입니다. 그럼 뭐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다가 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하면 더 가겠죠. 그러니까 싼 차가 아니네. 우리나라에서는 야 이런 전기차로 사?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것도 지금 보면은 아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말린 차 4월에 이 9이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팔렸다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이 들면서 이제 세레스 그룹이 뭐 하는 놈이야? 라고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일단 6월 11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세레스 그룹이 A2라는 거를 판매를 많이 하면서 회사 실적이 급등했다라는 거 하고 전기차 자회사 지분 100%를 확보했다. 이런 기사가 요 기사의 내용입니다. 네. 내용을 보면은 충친 세레스 전기차 요게 이제 전기차 만드는 얘 자회사였는데 원래 한 45% 들고 있고 55%는 딴 데가 있었는데 이거를 매수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주가도 많이 올랐고 근데 이 세레스라는 게 아까 그 세 개 모델이 있었는데 아이토가 3개 모델이 있었죠. 이 세레스 그룹은 아이토 말고 다른 자동차도 팔아요. 예. 근데 이제 1분기 동안 94,825대를 팔았는데 그중에 아이토라고 하는 브랜드에서만 84,065대를 판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아이토라는 브랜드가 지금 22년부터 팔린 거잖아요. 네. 브랜드도 얼마 안 된 거고 전기차 브랜드인데 얘가 없었으면 세레스 그룹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간 거죠. 여기까지 들은 것 중에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왜 예. 중국에서도 뭐 샤오미 같은 애들도 예. 전기차 만들고 그러니까 그쵸. 전기차는 물론 뭐 애플이 만들려고 해서 실패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쉽다면서요. 예. 그럼 화웨이도 그래 샤오미도 만드는데 우리도 만들지 뭐 하고 할 수 있는데 예. 세레스는 뭔데 세레스랑 같이 만들었냐는 게 첫 그렇죠. 번째 질문인 예. 것 같은데요. 그것도 첫 번째 질문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얘가 왜 굉장히 많이 팔렸잖아요. 예. 여기 지금 자료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아까 22년부터 판매가 시작이 됐는데 이 회사의 A2 시리즈는 전년 동기에 했을 때 1분기에만 620%나 증가했어요. 화웨이가 팔아준 거 아닙니까? 화웨이는 좀 유명하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화웨이는 중국의 중국 기업, 중국 기업이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사실은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가 과연 여기서 무슨 역할을 했나? 그리고 이제 그게 세레스하고 무슨 관계가 되나? 그리고 이건 과연 세레스만의 얘기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복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일단은 판매량 보시면 네. 22년에 7만 6천 대 팔다가 23년에 9만 4천 대인데 지금 4개월 만에 이미 이거 넘어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성장세가 엄청 폭발적이고 그러니까 세레스 기업은 엄청 성장하는데 거기다 자회사가 지분을 100%까지 다 사버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실적이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세레스 그룹을 좀 간단히 보면 저는 이제 상장사가 아닌 회사들은 왠지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딱 봤더니 상장 회사요? 예, 상장 회사고 자동차 회사 중에 시가총액 207억 달러. 물론 중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 정도 됩니다. 오. 네이버보다 더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하는 회사냐 봤더니 충칭에서 원래 86년에 가전제품하고 자동차 부품 회사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완성차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됐대요. 그리고 16년에 상해에 상장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도 좀 아시는 둥펑자동차, 둥펑그룹이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예. 여기랑 2016년에 처음으로 SUV를 만든 게 완성차 첫 스타트였어요. 예,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쩌저쩌 왔더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전에 둥펑 SUV가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한번 됐었던 적이 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예. 근데 어쨌건 이제 얘네가 이제 둥펑하고 같이 했던 적이 있던 거고요. 그리고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거 보면 주가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 이게 이제 상해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주가 차트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13년에 주가 빠지는 건 이해가 가잖아요. 뭐 전기차 경제하거나. 근데 지금 거의 신고가 연기가 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이해가 가죠. 아까 보셨지만 올해 4개월 동안 주가가 어땠습니까? 자동차가 막 600% 전사 기준으로 해도 거의 뭐 400% 이상 차량 판매가 늘었고 차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싼 차 많이 팔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좋아졌겠죠. 그러면 아까 말대로 도대체 너도 나도 만들 수 있는 전기차에서 이 세레스는 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화웨이하고 얘네하고 같이 만들었다는데 도대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내용이 나왔어요. 아마 한국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화웨이카라고 아세요? 모르죠. 예. 애플카는 아시죠? 실패한 거 예. 만들다가 존재한 적은 없지만 포기했다. 누구나 아는 애플카. 한데 화웨이카는 잘 모르지만 이미 실체하는 차. 화웨이도 칼을 만들었어요? 지금 화웨이의 주력 사업이 자동차 사업이 됐어요. 아닙니다. 화웨이는 휴대폰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몰랐던 사실인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요거는 이제 자료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서방 매체인 쿼츠라고 하는 데서 낸 건데 예. 부제가 보면은 애플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죽었죠. 네. 근데 화웨이는 자동차 공급 업체이자 자동차 플랫폼 거대 기업이 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면서 화웨이가 과연 무엇을 하냐? 직접 자동차를 물리적으로 제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운전 시스템, 파워트레인, 배터리 관리 소프트웨어, 레이더, 라이다를 개발하고 공급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기존 자동차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브랜드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공동 자동차를 만든다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런 소프트웨어라든가. 근데 소프트웨어만이 아니에요. 많이 거기 아니고. 들어가는 파워트레인. 그리고 전지 그리고 각종 구동 시스템, 운전석까지 다 얘네가 만듭니다. 전장 장비도 얘네가 만들고요. 껍데기만 아까 전에 거기가 둥펑이 만들고. 세레스. 예.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제 그거 이제 하면서 이제 요거를 한번 볼게요. 아까 첫 화면에 아까 첫 시작에서 옆에 이상한 게 뭐 중국에 있었는데 요 단어, 요 네 개의 단어가 요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모니,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얼라이언스 해서 이제 히마, 이제 앞으로 이제 히마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 히마라고 하는 게 이 파웨이가 주도하는 중국 자동차 동맹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냐? 화웨이가 전기차에 대해서 어떤 디자이너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했죠. 정의를 내려요. 그리고 디자인을 다 만들고요. 마케팅도 다 하고요. 사용자 경험도 여기다 다 하고요. UI라든가 소프트웨어도 얘가 다 만들고요. 품질 관리도 얘가 다 하고요. 배송도 얘가 다 책임을 져요. 그러면 제조업체는 하는 게 뭐예요? 제조업체는 얘네가 만든 거 가지고 자동차 만들죠. 자동차만 만들고 예. 일종의 납품업체 비슷하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어 지능형 차량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파웨이가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하드웨어는 전기 모터, 라이다, 레이더, 전원 장치도 다 파웨이가 공급해서 납품해 줍니다. 껍데기만 만드는 거군요, 사실상.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걸 왜 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자동차 회사라면은. 예. 사실은 이런 거를 애플도 하고 싶었겠죠. 이런 게 애플이 하고 싶었던 그렇죠. 거예요. 애플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게 이거예요. 그랬는데 어. 야, 자동차 회사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삼성도 예전에 이 사업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LG도 이런 걸 하고 싶었겠죠. LG도 하고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이런 거고. 예. 근데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내가 뭔데 너희들한테 그렇게 다 내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원대한 꿈을 화웨이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야, 체리 자동차 것도 그러니까 자기들 게 다 들어가고. 일단 그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세 개의 브랜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아까 에이토라고 하는 게 이제 세레스 그룹에서 만든 모델이고요. 예. 우리 아까 여기 세 개의 모델이 있는 거 확인을 했죠. 예. 그리고 체리 자동차라고 하는 데가 루시드라고 하는 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라는 데가 스텔라토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더 보면 더 황당한 내용들이 있어요. 일단 지금 얘네들은 이게 영문 이름이거든요. 네. 수출용 버전은 요 영문으로 나가요. 근데 이제 중국 국내에서는 한자로 써요. 예. 한자를 전부 개자를 붙입니다. 먼 게, 먼 게. 예, 뭐뭐뭐 개 이름을 이렇게 적어요. 예.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중국어 상표권은 화웨이 소유입니다. 오. 영문 상표권만 개별 회사가 가져가는 거고 중국어 상표권에 대한 권리도 화웨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국에서 이 얘네 자동차 판매하는 애들은 보면 완전 화웨이의 따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자동차 회사들은 과연 바본가? 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게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여기 보시면 화웨이가 지금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뭐 화웨이가 언제부터 자동차를 했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화웨이 드라이브 온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파워트레인이라든가 각종 부품 운전 시스템 심지어 거기 들어가는 클라우드까지 화웨이가 어떤 걸 하는지 쭉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요건 4월 24일 날 나온 기사인데 화웨이가 요번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를 했었어요. 거기 사전 행사에서 퀴아쿤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시를 했는데 이 브랜드는 자율주행 브랜드거든요. 여기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운전 세시, 오디오, 운전석까지 턴키로 다 공급합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자율주행 솔루션에서는 그 자율주행 레벨 2단계 정도 구축을 하고 테슬라급으로 지금 제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그날 발표하셨던 대표께서 2024년은 스마트 운전이 대량으로 상용화되는 원년이 될 거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이 시스템이 채택된 차량이 50만 대를 넘어설 거다.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보통 볼 때 강하다고 하는 것 중에 테슬라가 실제 주행되는 차량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올 연말까지 화웨이는 50만 대를 해서 학습하고 가겠다는 거고 지금 이 모델이 현재 중국에서 7개 모델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아까 말한 에이토 3모델, 그리고 루시드 1모델, 그리고 뭐 이런 거 2개인데 이거를 10개 이상 확장을 시키고 계속 확대를 할 거다라고 화웨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웨이는 지금 테슬라가 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시스템이 단순하게 그냥 공상과학 얘기가 아니라 실제 가동되는 자동차들이 중국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까지 턴키로 공급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화웨이와 현재 그 여기서 에이토라든가 예. 무슨 체리 자동차라든가 등등등과 맺은 계약이 예. 마치 프랜차이즈 계약처럼 예. 화웨이가 다 개발해 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거 갖다가 써. 그냥 갖다가 그대로 요거 운전석도 그대로 하고 배터리도 우리 거 쓰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우리 걸로 쫙 하고 모양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서 해. 대신 로얄티 모양도 얘네가 디자인합니다. 모양도 디자인한다고요? 예, 디자인도 얘네가. 그 모양도 간판도 항상 이 프랜차이즈 항상 이렇게 해야 돼. 디자인이나 뭐, 다. 예를 하지만. 들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뒤에 거 보시면, 그럼 일단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화웨이가 자동차 관련 기술이 있어? 테슬라는 되게 오래 전부터 했는데 얘네는 자동차 한다는 게 언제부터 했다는 거야?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뭐 그래서, 얼마나 잘한다. 예, 그래서 일단 자동차 기술 중에 이제 화웨이에 보면
하모니 OS 컵핏이라고 하는 게 기술이 있는데 여기는 자체 SoC 반도체 그리고 증강경체 헤드업 디스플레이 스마트 게시판을 포함한 EU 자동 자율주행 솔루션을 턴키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턴키로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다스 2.0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시스템이고 자체 반도체 라이다 128개 HD 카메라 11개 뭐뭐뭐 이런 걸로 구성이 돼 있고 네. 이 ADAS 2.0이 지금 아까 A2 모델에 이미 채택이 돼서 지금 현재 작동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지금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인공지능을 학습 훈련을 시키고 있고 현재 레벨 2의 자율주행 수준을 갖췄고 자동 주차도 이미 가능한 수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얘네가 하는 거는 차량 한 대당 팔릴 때마다 690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현재 계약이 돼 있는 걸로 프랜차이즈 알려져 계약 있습니다. 비슷하네. 예, 진짜. 그러니까 차가 한 대 팔릴 때마다 이 시스템을 가져가에 대해서 파웨이는 690만 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비용은 납품 비용으로 주고 예. 로열티로 690만 원 예, 추가로 예, 받는다는 예.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아까 이제 과연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때 파웨이가 자동차 업체하고 파트너를 맺는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아까 히마라고 하는 하모니 인텔리전스 모빌리언스 얼라이언스라는 시스템은 모든 차량 솔루션은 파웨이가 다 공급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심지어 차량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제품 정의, 디자인, 마케팅, 사용자 경험, 품질 관리, 배송까지 파웨이가 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가담을 해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에이토, 루시드, 스텔란토스 요 세 개의 모델이 현재 대해서 7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 말고 파웨이 인사이드라고 하는 거를 하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거기 자동차용 각종 솔루션이라든가 조정석까지는 파웨이가 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도 몽땅 다 얘네가 공급합니다. 네. 다만 설계, 개발, 마케팅만 안 하는 거예요. 아. 예, 요거는 이제 디자인은 네가 하고 예, 인텔 인사이드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몽땅땅 하웨이가 공급. 요게 이제 HI고 요거가 지금 채택된 모델이 요 세 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싫으면 레이더, 모터 요런 부품만 공급해 줄게 하는 요런 모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기는 어떤 모델인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이 히마라고 하는 모델인 거고 이 히마를 채택한 A2라고 하는 차량이 잘 팔린다. 잘 팔린 정도가 아니라 엄청 잘 팔린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불과 1, 2년도 안 된 모델이 이렇게 지금 급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중국 내에서 이 히마를 채택한 차량에 되게 이상한 차는 아닌가 보다. 제법 성능이 나오나 보다. 더군다나 아까 막 차량 가격 1억씩 하는 차들을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파웨이는 거기 들어가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통으로 다 공급하고 수직 통합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이게 지금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돼서 또 하나 나온 게 이제 장한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장한 자동차하고 MOU를 맺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 해버리면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예. 씨 이거 뭐 자동차 회사들은 바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어떻게 했냐면 그 스마트 차량 관련되는 회사를 자회사로 분리를 시켰어요. 분리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지분을 여기 참여하는 자동차 회사한테 일부 판 겁니다. 그래서 장한 자동차는 아직 여기에 참여를 안 했는데 장한 자동차한테 자 니네가 여기 내가 분리시키고 여기다 네가 돈 좀 대면 여기 회사 지분을 최대 40%까지 줄게. 그리고 아까 세레스라든가 나머지 애들한테도 일부 지분을 팔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회유하는 것들이 12월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장한 자동차도 그럼 요 라인에 또 가담이 되겠네. 아직 모델은 안 나왔지만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듣는 순간에 왜 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그런 것들을 화웨이한테 다 줬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반대로 네. 그 화웨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화웨이도 그냥 자기가 만들어서 팔지 굳이 왜 얘 찔끔 쟤 찔끔 쟤 찔끔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첫 작품인 에이토와 세레스 그룹이 과연 어떤 건지를 이해하면 요 구도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세레스 그룹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이게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일단 보시면 전시는 요
장화웨이라고 하시는 충칭의 민간 기업이었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부품하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자동차를 처음 생산한 거는 국영 자동차에서는 둥펑 그룹하고 합작을 해서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2003년에. 그래서 네.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자회사의 둥펑하고 얘네가 50대 50으로 지분을 태워서 SUV를 만들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랬는데 201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룹이 좀 구조조정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이 둥펑 그 자회사의 지분을 둥펑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지분을 100% 세레스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00% 자회사로 만들고 예. 그 대신 둥펑이 이 위 본사의 지분을 가져가요. 그래서 26.1%를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이 26.1%면은 거의 대주주급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레스라고 하는 게 원래 민간 기업 형태였는데 국영 자동차 회사인 둥펑 그룹이 주요 주주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18년에 나온 일이고 그리고 그 18년 11월이거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파웨이하고 이 세레스 그룹이 전기차용 IT와 소프트웨어 개발 협약을 맺어요. 딱 한 3개월 차이죠. 근데 이게 저 차트에 있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왜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중국 정부의 영향력하고 관련 있는 얘기입니까? 연관인 거 곧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빨리 좀 얘기해. 예. 자, 여기 보시면 네. 지금 아까 말한 데 세레스 그룹 민간 기업의 이름을 다 지워버리고 중국을 뜻하는 걸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브랜드를 다 23년에 이거 바꾸고 23년에 파웨이의 브랜드를 매각했죠. 이런 것들도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성장 산업에서 쉽게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지금 현재 영문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둥펑 자동차 지분이 21.68, 충칭 정부가 4.35, 창업자 가족 기업 이 홀딩 아까 오너가 홀딩스 회사가 26.53이에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미세하게 여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민간 기업이에요. 그런데 둥펑이 100% 국영 기업이고요. 충칭시도 중국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약간만 흔들거나 하면은 사실상 회사를 장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진행이 언제부터 진행이 됐냐? 아까 말씀드리지만 2018년 11월부터 뭔가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표적인 국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파웨이가 여기서부터 가담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2018년 11월부터 뭔가 나오는 모습이 약간 중국 정부의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그리고 첫 스타트로 에이토라는 거를 했고 이게 대대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서 파웨이와 자동차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둥펑 자동차가 국영 기업입니까? 예, 국영 기업입니다. 그럼 뒤에부터 제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본격적으로 왜 제가 중국 정부의 영향력이라고 하는지 요 얘기부터 보시죠. 파웨이 공식적으로는 비상장 직원 소유 회사라고 해요. 하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고 있다고 의심받고 있는 거는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같이 했던 체리 자동차 여기는 안후이성 우후시라는 데서 소유하고 있는 국영 기업입니다. 여기도 국영 기업. 예, 그리고 베이징 자동차, 베이징에 본사를 둔 국영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둥펑 자동차, 후베이성 우한에 본사를 둔 국영 기업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JAC 그룹, 안의성 후베이에 본사를 둔 국영 기업입니다. 장안 자동차는 충칭에 본사를 둔 국영 기업이에요. JAC 그룹이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도 광저우에 본사를 둔 국영 기업. GAC도 네. 국영 기업이에요. 그러면 자 이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히죠. 파웨이가 자동차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파웨이가 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파웨이가 자동차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자율주행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라고 할까요? 가만 안 두겠죠. 당연히 가만 안 두겠죠. 예. 그리고 파웨이가 자동차 일일이 만드는 거 귀찮으니까 내가 뒤에서 부품만 낼게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알짜배기를 다 하겠다고 하면 네. 자동차 회사들이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첫 테스트 모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 모델이 내는 적어도 국가 티는 내선 안 되는 거예요. 세레스 그룹이 아주 절묘하죠. 국영기업인도 국영기업이 아닌 듯한 중간적 단계에 있는 거예요. 자회사로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세레스 그룹 아까 지분 구조를 보면은 창업자 오너 지분이 그 있긴 있고 예, 20몇 둥펑하고 퍼센트 이거 있고. 합치면 1%인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국영기업인데 국영기업이 아니고 상장사예요. 이 작은 회사에 테스트를 보냈고 여기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관여하는 애들은 BYD라든가 리오토라든가 우리가 아는 민간 회사들은 다 참여 안 하죠. 예. 아무리 뭐 정부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핵심인 자율주행이라든가 각종 전장이라든가 이 시스템을 통으로 다 맡기는 걸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지금 가담돼 있는 애들이 다 누구냐? 전부 중국 국영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이제 국영 자동차 회사들이 파웨이의 기술과 지원과 뒷배를 받아가면서 단순하게 저가 전기차가 아닌 스마트 전기차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이 시스템들이 지금 하나로 묶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얘네가 자동차를 판매를 할 때 예. 얘네가 파는 거지 파웨이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예. 왜 그렇게 숨겨야 돼요? 왜 화웨이는 그냥 화웨이가 드러나면 왜 안 됩니까? 파웨이를 드러냈더니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아니 전기차의 각종 자율주행 시스템을 네. 파웨이가 전 세계에 팔리는데 파웨이가 데이터를 다 쥐고 있어요. 미국에서 팔릴까요? 둥펑이 해도 안 팔릴까? 둥펑이에도 안 팔리지만 둥펑이 해도 안 팔리고 어쨌건 누가 해도 안 팔릴까? 뭔가 살짝은 한 쿠션은 가는 거죠. 어쨌든. 그리고 지금 아까 여기서 이제 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예. 아까 요거부터 원래 하려고 했던 건데 아까 세레스 그룹 얘기했잖아요. 세레스가 지금 이미 차량 판매하는 M1 이거는 에이토는 전부 중국 내수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서의 판매만으로 그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과연 이걸 이제 중국 내수용으로만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출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지금 3월 25일 날 자료를 보면 세레스가 영국 진출을 위해서 교두보를 마련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업체들을 다 협의를 하고 있고 얘네 목표가 뭐냐면은 올해 5만 대까지 팔고 3년 내에 20만 대 팔고 2030년까지 50만 대를 파는 게 목표예요. 네. 그리고 여기를 위해서 지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해외 판매는 세레스예요. 세레스 이름으로 파는 거고. 내수용은 에이토예요. 그리고 내수용에 대한 상표권은 파웨이가 가지고 있어요. 수출용 브랜드에 대한 상표권은 세레스가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국영기업 느낌이 덜 나는 애들을 내세워서 파는 거고 해외에다. 그렇죠. 브랜드도 바뀌었죠. 수출 브랜드하고 내수 브랜드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자율주행 성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국내에서 열심히 학습한 AI가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을 했고 이것도 처음에 할 때 성공할지 안 할지 파웨이도 몰랐겠죠. 그래서 만만한 세레스를 테스트한 다음에 세레스 잘 되네? 오케이. 에이토 잘 되네? 오케이. 자, 나머지 국영회사들 다 붙어. 그리고 국영회사들과 파웨이를 통제할 수 있는 큰 누군가가 판을 크게 벌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은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한 게임이 되는 거잖아요. 유리하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시스템을 쓰는 차들이 많아지면 그렇죠. 뭔가 전체적으로 효율적일 것 같긴 그렇죠. 예를 들면 AI 같은 경우에도 10만 대하고 50만 대가 가동이 됐을 때 데이터의 속도가 더 빠르게 개선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대한 각종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들도 대량 공급을 할수록 단가가 훅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가 절대적이고 나머지 애들이 안 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주행 데이터라든가 거기에 대한 기술이 앞서 있다라고 했던 거고 나머지 회사들 중에 IT를 하는 애들은 IT 업체들은 자동차 회사들 이거 어떻게 팔지? 내가 자동차 일일이 공장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BYD는 BYD 나름대로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 하겠다고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걔네들 다 엔비디아로부터 데이터 솔루션 사와서 하는데 각자 데이터들은 다 하나로 합쳐져 있지 않은데 예. 중국의 국영 자동차와 중국의 파웨이가 하나로 뭉쳐서 움직여지고 얘네들이 수출로 나가고 가게 되면은 중국이 테슬라만큼 혹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더군다나 테슬라는 최근에 또 미국 시장의 정체라든가 전 세계 시장의 정체여서 이 데이터 속도가 느려지니까 예. 특히 다른 부품은 아니지만 AI와 관련돼서는 데이터 학습이라든가 초기 선점 효과가 큰데 여기서 빠른 속도로 뒤집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 다 이미 파웨이는 스마트폰이라든가 각종 전자기기 그리고 부품들 통신 장비 만들면서 이미 다 만들어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BYD는 BYD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애들은 민간 애도 가는데 국영 라인과 파웨이 국영 자동차 회사와 파웨이가 묶어서 새로운 한 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해서 전기차를 한 국영팀이 만들어져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민간 기업만 올라오는 꼴을 잘 안 보려고 하죠. 네. 민간 기업 알리바바 혼자 크는 꼴을 못 보잖아요. 예. 하다못해 중국 기업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통제하는 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국영화하고 싶어 그렇죠. 하죠. BYD라든가 CATL이 잘하는 것도 좋지만 말 잘 듣는 국영 애들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애들이 시가총액이 커져야 국부도 커지고 그래야 국진 민태도 되고 국민들한테 할 수 있는 국가의 영향력도 커지고 국영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벌겠죠. 지금 빠른 속도로 A2가 올라오고 장한 JAC 이런 애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 시작하면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단순한 판매량만으로는 이제 중국 내에서 평준화가 됐고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왔는데 이 싸움을 파웨이를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연합팀을 구축한다면 그리고 중국 정부가 밀어준다면 그러면 이게 단순히 중국 내에서만의 얘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여기 보시면 중국 전문가 포럼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예. 중국에서 지금 2020년 이후 내수 기업들이 중국 자동차 시장 내에서 빠르게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1, 22, 23 이 빠른 속도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신에너지 차량의 판매량의 증가와 또 어떤 데이터가 맞물리냐면 중국의 자동차 수출량이 21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됐을 때 3년 사이에 갑자기 하면서 작년에 차량 기준으로는 중국 전기차가 세계에서 차량을 가장 많이 파는 국가가 됐어요. 일본을 제키고. 그리고 여기에도 값싼 전기차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시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애들의 스마트 성능까지 대셔서 가성비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전기차 플러스 스마트 성능이 더해지고 그 성능이 꽤 괜찮다면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자율주행차 시장에 큰 변화가 오는 거죠. 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중국의 전기차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왔다는 거는 뭐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중국이 왜 이렇게 수출도 많이 되느냐? 너무 과잉 생산된다. 그래서 뭐 어디 보면 너무 전기차 생산이 많아가지고 공장 가동률이 뭐 50%밖에 안 돼. 이런 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싼 값에 전기차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니까 막 유럽이든 막 수출하고 그러니 지금 유럽도 중국 수출 야 안 받아 아니 관세 올려 지금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의 모습이 전기차만의 얘기가 아니라요. 과거에 철강에서도 그랬고요. 네. 화학에서도 그랬고요. 태양광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중국은 원래 그렇게 해요. 지금 중국이 태양광 시장의 8, 90%를 장악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싸게 막 그래서 질러- 어쨌건 막 세계 질러서. 시장을 다 제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 전기차 게임은 단순히 전기차만이 아니에요. 자율주행을 팔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구독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한번 깔리면 무서운 거다. 그렇기 빨리 때문에 무서워, 지금 무섭고. 유럽과 미국이 전환리를 치는 거고 엄청 예민하죠. 지금 단순하게 전기차의 그 스마트 성능이 없는 차량 가격만으로도 예. 이미 내연 자동차 가격보다 훨씬 경쟁력이 높습니다. 너무 싸서 문제인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건 팔리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국의 유럽에서 태양광 산업 거의 다 소멸했거든요. 중국이 다 장악했대요. 다 너무 그렇게 싸니까. 예,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정책 당국자들은 예. 아 중국 놈들을 어떻게 때려잡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겠죠. 예. 예, 근데 이제 네. 이게 잘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단순 민간 기업만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시장 경쟁에서 싸워서 나왔던 BYD라든가 CATL이라든가 얘네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예. 국가가 뒤에서 앞장서서 나오는 연합군이고 지금 거기에 나오는 애들도 BYD라든가 니오라든가 샤오펑이나 이런 민간 기업이 아니라 예. 국영 기업과 화웨이와 중국 정부가 한 팀이 돼서 가고 모든 이 수혜를 그쪽으로 밀어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생각보다 꽤 질이 멸렬한 싸움이 아닌
어마어마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벌써 3년째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급성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출, 그리고 알겠어요. 올해 나왔던 에이토가 브랜드가 올라온 거예요. 어쩌면 앞으로 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탑 브랜드 탭 10위권 안에 앞으로 몇 년 안에 국영 파웨이 히마 라인업들이 4-5개가 올라오는 일도 장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떠는 게 예. 테슬라는 테슬라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BYD가 제일 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BYD는 먼저 이렇게 앞서가고 있었는데 예, 보니까 갑자기 확 잡히는 거죠. 근데 야, 너 좀 비켜봐. 그렇게 갈 수 중국 있는 거죠. 근데 이제 BYD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죠. 누군가요? BYD보다 준비도 안 돼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중국만의 게임이 아닌 게임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세레스가 중국에서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 내에서 이미 충분히 다져주고 중국 내에서 AI로 학습이 돼서 똑똑해지고 중국 내에서 원가를 가장 낮춘 거를 한 다음에 수출 모델로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지금 다 경계가 붙은 겁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막아도 딴 데다 팔겠다는 거예요. 싸게는 만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국영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 예를 들면 석유공사가 진짜 서비스 끝내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알리바바도 예전에 사실상 중국영기업처럼 중국의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으면서 컸던 네.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자상거래 기업이 됐고 메이저 클라우드 기업이 될 뻔했다가 미국에 꺾인 겁니다. 네.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아요. 중국 내에서의 시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요. 예. 정책자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로서 제가 내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중국 전기차.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 기업들에 대해서 완전히 다시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 전기차 기업들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습지 않은 게임이 될 수 있어요. 중국 정부가 가담이 됐을 때 산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태양광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에서 나왔던 모습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미 수출 데이터라든가 판매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여기 영역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국 전기차 밸류체인을 얘기할 때 샤오펑, 니오, BYD 같은 민간 기업들을 생각하기 쉽지만 예.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중국 정부 영향력이 큰 기업들을 주목해야 되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웨이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살 수 없지만 국영 자동차 회사 중에 히마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이게 투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파웨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파웨이를 중심한 이 자율주행 움직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테슬라가 8월 8일 날 로보택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테슬라가 갑자기 저가 차량 판매하는 거 갑자기 다 뒤집어 엎고 원래 인도로 가서 공장 짓겠다는 것도 다 엎어버리고 중국 현지로 날아가고 지금 로보택시를 중국에서 먼저 내려고 하냐?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전기차 부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저 중국의 움직임이 이제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됐고 여기서 빨리 이쪽 특히 자율주행 부분 나머지 부분은 다 됐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데이터라든가 경쟁력을 한번 뒤쳐져 버리면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파웨이와 테슬라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앞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국 자율주행. 아니,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전 세계 자율주행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게 국가적 제약이 있고 허들이 있고 뭔가 있고 하는데 중국이란 저 거대 제일 큰 시장에서 갑자기 상용화되고 버전이 됐을 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되고 여기에서 테스트한 데이터라든가 각종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움직여 이게 왜냐하면 많이 상용화되면 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도가 우리가 테슬라만 보고 있지만 중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작정했죠. 지금 중국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 발전 가장 많이 하고 태양광 산업 가장 하잖아요. 중국 정부가 미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자율주행 산업에서 과연 안 나타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면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가 계산이라든가 시차가 다 달라지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지금 생각하는 일정이나 전기차 일정 같은 경우도 지금 급박하게 안 가면 완전히 뒤처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자동차 밸류체인
배터리 포함한 모든 자동차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테슬라만 생각하고 중국은 그냥 중국 내수 시장만 생각했지만 과연 이거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중국이 전기차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건 이미 모든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인데 예. 거기에 자율주행차 성능까지 더해져서 해외 시장으로 나갔을 때 중국 이외의 시장에서도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해도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모든 밸류체인을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변수를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중국 자동차가 판매되면 중국 자동차에 판매되는 배터리는 당연히 중국산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럼 배터리 기업에 대한 판단 영역도 달리 봐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 주목해야 될 때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야. 그렇긴한데. 이야, 그래요. 중국의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포인트네요. 오늘 중국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서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파웨이가 자동차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살아나고 있다. 야, 그래요. 중국의 전기차는 싸고 참 대단하긴 해. 그런데 뭐 그래도 중국 차지 뭐 딱 요런 느낌이었는데. 테슬라가 중국 정부가 초창기에 차를 그러니까 냈을 좀- 때도요. 아 그래 뭐 차량 문짝도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하지만 배터리와 자율주행 성능이 붙으면서 아무리 차량에 뭐가 하더라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됐고 네네. 시가총액이 가장 큰 회사가 됐잖아요. 어. 그게 과연 중국한테 적용 안 되라는 법이 있을까요? 내가 왜 혼난 느낌이 들지?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을 빨리 못 바꿔? 막 혼난 느낌이 자꾸 들고.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중국 전기차. 아, 생각해 볼 거리가 있네요. 예. 뭐 최근에 하여튼 전기차 관련해서 EU에서 뭐 38% 관세 물리겠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그런 다- 것도 다 경계의 움직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를 유럽이나 미국 정책 당국들 그리고 아까 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이런 애들이 지금 알고 먼저 움직이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근데 이제 그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화웨이는 상장이 안 돼 있잖아요. 뭐 기상전. 투자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세레스 보셨잖아요. 주가 차트요. 아, 그러네. 세레스 말고 아까 중국 국영기업들 상장된 데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배터리 회사 중에서도 지금 국영 배터리 회사 중에 하나가 미친 듯이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아, 그래 정확하게 찍어 주셔야지.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예. 야, 중국 전기차, 중국 정부가 뒤에서 붙었다. 그런 얘기 같네요. 중국은 하여튼 뭐 이렇게 한번 움직이면은 좀 무섭긴 한 것 같아요. 그죠?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라는 나쁘게 말하면 일당 독재. 하여튼 정권이 안 바뀌니까 거기는 예.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쭉 가는 시스템이니까. 더군다나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게 차량의 자율주행 그건 데이터잖아요. 이 데이터가 과연 이제 중국으로 갔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그냥 몇몇 산업재의 독과점을 용인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그 말레이시아에 갔었는데 BYD 전기차가 정말 많이 보이더군요. 그렇죠. 와, 예. 그래서 중국 전기차 진짜 많이 타는구나.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타던데. 알겠습니다. 예, 중국 전기차 다시 보자. 중국 전기차. 예, 잘 들었습니다. 서병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